안녕하세요. 주식요정 평택 도비예요. 네. 요즘 제가 뭐 강달러나 관세가 2026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매번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 내용이 거의 뭐 똑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해서 뭔가 좀 방송이 의미 없는 도드리표를 좀 걷고 있나 생각도 들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 머릿속에서는 이 지금의 강달러와 관세 이슈, 중국만 못 때리고 있는, 잘 못 때리고 있는, 계속 중국 관세에 유예하고 있잖아요. 중국 관세율 이렇게 되고 중국에 대한 빠따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26년에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리고 이렇게 일이 풀리면서 어떤 주식이 수혜를 받을지 계속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 머릿속엔 디테일을 나름 구체화하고 형상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달러는 지금이 제가 봤을 땐 정점이에요. 1500을 일시적으로 뚫을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1500이 뚫린다 해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바꿀 거잖아요. 내년 8월쯤. 그리고 파월 다음으로 들어오는 의장은 반드시 비둘기일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작정하고 트럼프 2기의 목표 중에 하나인 약달러를 위해 금리 인하를 빡빡빡 때려버리면은 지금 1500을 일시적으로 뚫더라도 그게 오래 못 가요. 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CJ제일제당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세는 사실 미국 빼고는 별로 관세 자체를 때린다는 게 각 국가에 좋은 영향을, GDP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대차나 삼성전자, 뭐 이렇게 미국에 자체 공장이 있는 애들은 뭐 당연히 더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들한테 납품하는 우리나라 벤더 업체들, 뭐 현대차 벤더들, 삼성전자 벤더들, 얘들은 무조건 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전체의 GDP 자체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대통령 입장에서 되면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해온 카드를 하나 써야 돼요. 내수 경기 부양, 재건축이든 뭐든 새로운 설비 투자, 설비 공장, 단지 투자든 뭘 하든 해야 해서 어떻게든 GDP를 끌어올리고 국민의 실업률을 줄이고 GDP를 메꿔놔야, 아까 그나마 또 한국의 GDP가 좀 올라가야 한국 원화를 다 팔고 달러나 뭐 다른 나라 돈을 사러 나가는 뭐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한국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여러분께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한신공령이라고 좀 정말 PF 비중이 좀 비교적 적고 아파트 위주로 건설을 하는 애가 있거든요. 좀 작은 기업인데, 얘가 여러분 가끔 보시는 한신 아파트, 한신 더 뷰인가, 한신 더 뷰인가, 한신 더 힐인가, 하여튼 한신 아파트 브랜드 만든 기업인데, 한신공령. 얘가 7, 8천 하던 주가가 얼마 전에 상한가를 치고, 지난주인가 그래요, 상한가 치고 지금 만 원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기관이나 외인들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뭔가 재건축에 손을 댈 것 같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건축에 지금까지는 빠따지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뭐 하면서 빠따지를 하다가 재건축한 쪽으로 손을 뻗칠 것 같다라는 이런 그런 뭔가 시그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신공영 같은 애들이 한번 주가 상한가를 치고, 근데 우리의 시멘트 주식들은 아직 못 가고 있죠. 근데 진짜로 저런 중견 재건축 재개발한 아파트 건설사들이 간다 하면은 시멘트는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삼표 시멘트 이런 애들 주가 상방으로 터지는 게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요. 내년에는 반드시 4자를 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표 시멘트. 그래서 일단 저랑 따라오셨던 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뭐 환율과 관세가 만들어준 이 토양에서 재개발 재건축주들한테 수혜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뭐 저기 중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하는 회사들은 이미 한 번씩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 턴 시멘트한테 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버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본도 지금 한국이랑 같이 환율이 많이 싸죠.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한 번 더 제안한다 뭐 이런 설이 돌면서 다시 환율이 지금 다시 싸져 있어요. 달러 대비 150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N저에 있을 때 저는 일본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 N저가 왜냐하면은 지금은 N저일지라도 내년에 약달러가 되고, 그리고 고유가가 온다. 그러면 내년에 고유가가 오면 그 고유가 플러스 금리 인하까지 하면은 달러가 훅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기축통화엔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은 엔화는 이건 뭐 경험론적인 생각이 추론에 의해 제가 생각한 거지만 엔화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화 투자처를 좀 찾아 놓는 게 좋고 엔화 투자를 좀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마침내 중국이랑 일본이 지금 거의 사실상 뭐 전쟁 수준으로 지금 서로 파이팅 하고 있죠. 예, 총만 안 들었지 사실 무역 전쟁 비슷한 건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의 철도 주식들 있잖아요. 얘들이 일본의 철도나 전철 주식들이 백화점도 가지고 있고 마트도 가지고 있고 관광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한 철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일본에서 기차를 타면은 우리나라처럼 싸지가 않아. 우리는 사실 KTX도 민간 기업이 아니고 SRT도 민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의 공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베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이 차비도 되게 싸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 일본은 기차 타면 이게 다 민영 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철도 회사들이 다 비싸요. 철도 이용비가 다 비싸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철도 주식들이 다 지금 꼬라박았는데, 어느 수준이냐면은 그나마 오사카 저쪽 간사이 쪽에 한신홀딩스 뭐 이런 데는 그나마 조금 빠졌거든. 조금 빠진 상식적인 수준에 빠졌어요. 그나마 이 주식이 좀 덜 빠진 주식이긴 한데 저는 얘도 한신홀딩스도 살 거예요. 근데 진짜 고배 전철 같은 애들은 코로나를 넘어서 지금
그 2011년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절만큼 빠졌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폭락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고야 철도도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지금 내려앉았고, 일본 철도주들이 지금 줍줍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당분간 N저가 좀 지속이 한 두 달 정도 되면 엔화 투자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철도주들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 그냥 줍줍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제가 인도네시아 제약 주식에 투자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게 한 마이너스 3% 되고 있었거든요. 이거 전량 매도해서 1,400원 정도 확보가 지금 돼요. 얘 다 일본으로 투자하려고 지금 뺀 거예요. 사실은 인도네시아 투자했다가. 그래서 얘들 다 N으로 환전해서 철도 주식들도 추가 매수할 거고, 그리고 금요일에 그 미국의 그 모자이크 비료 주식 모자이크도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고 있었는데, 모자이크 12월 4일이 배당락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5일 금요일 되자마자 저 이거 딱 다 팔았어요. 이것도 팔고 N 환전해서 일본 철도주 살 거예요. 철도주 전철주. 그리고 내년에 N 저가 조금 N 유가 상승에 의해, 그리고 금리 인하에 의해 달러가 약해지면 N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마 일본 철도 주식들은 많이 회복을 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중국이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중국 관광객이 안 올, 좀 덜 올 것 같다 하니까 그냥 겁먹고 쫙 빠진 거거든요. 이건 사실 코로나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한 악재인데 저렇게 빠진 거 보면 진짜 주식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간 엔화에도 좋은 기회가 왔다. 엔화 투자에도. 네, 그리고 3표 시멘트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더 기다리면 될, 내년은 4자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내년에는 3자 30만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은. 그리고 삼성 SDI 얘는 그냥 사지도 팔지도 말고 그냥 킵입니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저는 국장에서는 3표 시멘트, CJ 제일제당 조금씩 더 사면서 마무리를 할, 올해 연말을 마무리할 것이고, 메인으로 매수한 종목은 12월에는 아마 일본 철도주들이 될 것 같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뭐 실적 발표 때마다 제 개인 월 실적 발표 때마다 다 종목 보여드리잖아요. 뭐 저 포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저보다 더 깊게 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희는 성공 투자할 수 있다. 계속 공부하면은 돼요. 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수능시험처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아웃풋을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김씨 학생은 주식 공부를 100을 채우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근데 이씨 학생은 100을 채우는데 한 달 넘게 걸려. 그러면 한 달 넘게 5주 동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수능시험처럼 정해놓은 시간에 1년, 2년 사이에 너가 이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영역은 문제는 안 풀면 돼요. 이거는 주식은.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자기가 본인이 공부가 즐겁고 강점을 보이는 섹터에서는 공부를 즐겁게 충분히 많이 해서 성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투자하다 베트남 주식도 공부 좀 해볼게요. 네. 베트남 주식도 이번에 베트남 주식 LNG 주식이 시총 500짜리 들어갔는데 진짜 매수가 잘 안 걸리더라고요. 시총이 너무 작다 보니까. 뭐 그런 주식도 있더라. 뭐 하는 게 제 생각에 요즘 CNG라고 호치민시 하노이인가 호치민인가 하여튼 베트남 시장에 좀 있는 주식인데 제가 2,500 들어갔거든요. 뭐 적지 않은 비중이라 생각하고 저 신흥국에 뭐 베트남 시장에 첫 발 디디는 것 치고는 적지 않은 비중이라 생각하지만 주가가 이거 폭락해버리면 그냥 2,500 그냥 더 살게요. 그러면 제가 5천만 원 들어가고 이 시총이 500이면 0.01% 정도 제가 지분을 소유하는 건데 대주주네요. 이것도 재밌는 뭔가 투자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럼 내일 다들 출근 잘하시고 저도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잘게요. 네, 다들 월급 열심히 모으시고 영리하게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봅시다. 빠이.